가족이나 친구, 연인 모임 등에서 우리가 오해나 편견, 모함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이럴 경우에 하나님이 언젠간 알아주실 거야 라고 마음먹고 꿋꿋이 변명하지 말고 이것도 내 탓이요, 나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니 내가 자숙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함도 변명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풀고 가야 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자, 여러분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뜻하지 않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이제 강력하게 내 입장을 항변을 하든 이해를 풀고 나면 속이 시원한데 그걸 갖다 덮고 넘어가면 마음이 무겁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질문자의 어떤 핵심은 내가 그냥 이걸 그냥 덮고 참고 넘어가는 게 옳으냐, 이걸 잘 풀어서 방법을 찾는 게 좋으냐, 이 질문이죠. 그런데 제가 현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뜻하지 않게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늘상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바르게 분별해야 될 건 내가 이걸 항변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오해를 풀어야 될 일이 있고 그냥 대응하지 않고 그냥 자연에 맡기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개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1대1이죠. 하나만 예를 들면 친구와 둘이 다툰 거예요. 근데 친구가 오해를 해가지고 1대1로 다투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감정이 좀 격해 있어서 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1대1의 감정으로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바로 그걸 오해를 풀려고 하거나 바로 대응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그냥 대응하지 말고 가만 놔두는 게 우선은 상책입니다. 상책이고 이 사람 마음이 한 3일이고 일주일이고 지나면 1차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상대도 감정이 가라앉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끝까지 오해를 하고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3일이나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마음이 풀려서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두면 내 마음이 무거우니까 3일이고 일주일 지나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오해였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이제 왜 방법을 찾는 게 좋으냐? 방법을 안 찾고 그걸 그냥 묵혀두고 놔두면 그게 나한테 탁한 기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사람 심리는 내가 잘한 것은 기분이 좋아서 관계없지만 그래, 잘한 것은 기분이 좋아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도 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잘했든 좋은 일을 했든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든 안 지나든 마음속에 아무런 자극이 없어요. 티가 없다. 사가 없다. 아무런 자극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고 득되는 작용을 하는데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가슴속에 찝찝한 기운이 남아있을 때는 내가 마음 공부해서 완전히 풀어내면 괜찮은데 완전히 내 스스로 이걸 해결을 못할 일이라면 이건 상대에게 연락을 하든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해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선 이렇게 무거워요. 이제 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늘 가슴에 차 있는 거야. 무거운 거야. 근데 그냥 저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냥 묵혀두는 거야.
이건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 상대한테도 득되지 않고 나한테도 득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탁한 기운이 되어서 보세요. 내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미션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상대한테 최대한 감정 안 상하도록 연락을 해서 오해를 풀어내는 게 좋다. 그래야 그 탁한 기운이 일소되며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래야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다음에 보더라도 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풀고 그냥 놔두면 계속 묵어있는 감정들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 그리고 다음에 보더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보지를 못해. 꼭 그 캥긴 마음 알죠? 여기가 이게 꼬부라진 마음, 이 캥긴다 그러지? 이 꼬부라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감정이 났거들랑 그걸 바로바로 풀어야 될 일도 있고 또 3일이고 일주일이고 묵혔다가 풀어야 될 일도 있다. 근데 바로 풀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때로는 바로 풀면 감정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미루었다가 이렇게 타협을 보거나 해결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굳이 집착하지 말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놔두는 게 좋을 수 있냐면 이렇게 공익적으로 있죠. 공익적으로 전체적으로 옳은 일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수 사람들이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공익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부정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다수의 사람들의 뜻을 부정적으로 오해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오해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때 만나서 풀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풀어주면 좋은데 때로는 풀어줄 수 없는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억지로 그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다수의 사람들이 바르고 옳은 길을 간다면 이건 100% 하느님이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 다수의 좋은 기운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하면 하느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그 오해한 사람을 반드시 미션을 주어서 깨우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채찍을 하든 야단을 치든 미션을 주어서 하느님이 깨우치게 만든다. 너는 공익적으로 저 많은 사람들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행하는데 네 사적인 잣대로 그 사람들을 오해하고 모함했으니 이건 너의 잘못이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매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잘못이라는 걸 하늘이 깨우쳐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 감정을 풀어주려고 막 너무 지나치게 애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다수의 의견으로서 좋은 일을 행할 때 100%다 똑같이 동조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자칫 유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큰 뜻이고 좋은 뜻이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돼요. 자신 있게. 그러면 하느님이 작업을 해서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사적으로 대인관계할 때는 누가 풀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건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 풀어나가는 대응을 하지 아니할 때는 이게 나중에 감정이 커지게 되면 진짜 안 보는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 그 유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가슴속에 쌓두지 마라. 오해를 가슴속에 쌓두는 건 절대 바르지 않다. 그건 오해한 사람이 1차적으로 더 탁한 기운이 쌓여요. 오해한 사람이. 그러니까 70%는 오해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오해를 받은 사람이 30% 탁한 기운이 작용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이 친구가 있는데 나랑 뜻이 안 맞아가지고 이 친구가 오해를 했어.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해가지고 유감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친구가 탁한 기운이 70%가 생겨요. 그리고 오해받은 사람은 30%밖에 안 생겨. 근데 오해받은 사람이 왜 풀어줘야 되느냐? 이 30% 탁한 기운도 일단 나쁜 거지만 상대 70%를 풀어줌으로써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탁한 기운을 다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상대가 더 피해를 보든 내가 더 피해를 보든 따지지 말고 이런 건 잘 풀어나가서 해결을 보는 게 현명하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맑은 기운으로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딱 기운을 느껴봅니다. 가끔가다 손님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가다 이렇게 대인관계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반드시 이렇게 전화를 하든 어떻게 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오해한 사람이 더 피해가 큰데 왜 제가 풀어주려 하느냐? 내가 먼저 바르게 노력을 하면 그 공답은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잘한 공답이 나한테 온다. 하느님이 네가 바르게 노력하니 너한테 축복의 기운을 주마 해가지고 노력한 사람한테 70% 좋은 기운을 주어요. 1차적으로 70% 좋은 기운을 주고 30% 저 사람이 반성하면 저 사람한테도 30% 좋은 기운을 주지요. 근데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호기심을 부린다. 그때는 저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주는 게 아니고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르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오해를 바르게 풀어주었는데 끝까지 자기 잣대로 고집을 부리고 안 풀면 그때는 그 상대한테는 반드시 체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대가 겸손하게 감정을 풀어주려고 하고 오해를 풀으려고 하고 상대가 나를 득되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그걸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돼요. 이거지. 내가 저 친구가 나한테 좀 잘못을 한 것 같고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근데 저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를 하고 풀어오는데 내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정을 비트는 거야. 일부러 안 푸는 거지. 이러면 상대는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벌을 안 받아. 근데 내가 비틀면 내가 그 벌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상대가 겸손하게 사과를 하거나 겸손하게 노력을 하면 그걸 티 없이 받아주고 나도 풀어야 된다. 그래야 탁한 기운이 나한테 오지 않고 하느님이 나를 체벌하지 않는다.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 절대 상대가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든가 진정으로 노력을 할 때는 나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돼요. 비트는 사람이 반드시 그 체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할 때 반드시 이렇게 상생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